자, 수변전 설비 에너지 전략 별표 5개요. 이거는 출제 답인데요. 출제 답인도. 자,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 6번 전부 다 별표 5개로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수변전 설비, 조명 설비, 동력 설비 전부 다 별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갖고 가셔야 돼요. 자, 갖고 가는데 먼저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이렇게 수변전 설비, 동력 설비, 조명 설비를 에너지 전략에 딱 물어보면은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에너지 전략 계획서 문제 2번에 나왔던 거에 뭐요? 의무사항, 권장사항을 먼저 말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의무사항, 권장사항을 먼저 말을 하고 이거를 법적사항이라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법적사항에 대해서 뭐 표를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표를 통해서 던지면 되고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설명을 기술적 표현으로 하면서 기술적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다 대목차 2번에 건축물의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 이렇게 되고 세 번째 이제 수변전 설비 에너지 전략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 요 3번이나 요 2번이나 비등비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실은 법적 사항이죠. 이건 법적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있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지금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전체 다 그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개요 보니까 우리나라는 발전연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자립도가 매우 낮은 자원 빈국. 이거 좋은 문구니까 외우라 했어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교토의정서에 근거한 CO2 감축 및 화석연료 고갈 등의 이유로 국가적 에너지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두 번째까지도 외우라고 했어요. 자, 전력을 변환하고 공급하는 수변전 설비에서 에너지 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수변전 설비에서 에너지 전략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네요. 지금. 다음에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 수변전 설비 쪽이에요. 자, 그래서 의무사항 보니까 변압기를 신설 교체 시 고효율 제품을 설치해야 된다. 권장사항 보니까 부하 특성, 수용률, 장래 증설 여유율, 운전 조건, 배전 방식을 고려해서 적정 변전 설비 용량을 설치해야 된다. 다음에 부하 특성, 부하 종류, 계절 부하 고려한 변압기, 대수 제어 가능한 뱅크를 구성해야 된다. 손실 최소 변압 방식 채택을 해야 된다. 즉 25kV 이하는 무부하 손 감소에 의해서 직강압 방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손실. 다음에 최대 수요 전력 제어 설비를 채택해야 된다. 최대. 역률 개선용 콘덴서 집합 설치 시 역률 자동 조절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층별 임대 구역별 전력 양계를 설치해야 된다. 수변전 설비는 종합 감시 제어 및 기록 가능한 자동 제어 설비를 채택해야 된다.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BEMS 설치 시 센서, 계측 장비, 분석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야 된다. BEMS의 B. 자, 이렇게 되면, 자, 외워야 되니까, 어떻게든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외워야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고적대. 여러분, 고적대 뭐예요? 고적대. 빨리 보세요. 이거는, 그게 고적대예요. 그죠? 고적대, 손실, 최대, 역전, 자비. 외워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 경기를 했어. 경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응원하는 편이 되게 지고 있었어요. 지고 있었는데, 응원하러 고적대가 들어온 거예요. 고적대가. 그래갖고 우리 팀을 응원을 해요.
그런 응원을 하니까, 자, 고적대가 응원을 하니까, 고적대가, 자, 손실이 최대로 났었는데, 고적대가 응원을 해서 역전을 했다 이거예요. 역전했던 그런, 자비로운 현상이 있다. 이렇게 갖고 외워야 돼. 고적대, 손실, 최대, 역전, 자비 해가지고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쓸 거 아니에요. 외워야. 그죠? 이거 무조건 외운다, 이거는. 그래서 고일 제품은 의무사항, 여기 권장사항, 제어하고 기타 권장사항이에요. 그래서 요거 무조건 외운다. 여러분들이 조명하고 동력 모대도 뭘 외워야 된다? 수변전 설비는 외워야 된다. 알겠죠?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알겠어요? 이거는 건축물의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 해갖고 의무사항하고 변압기 고일 제품 설치 권장사항 해갖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앞에 다 필요 없고 적정 변전 설비 용량. 아까 동글뱅이 쳤던 거 있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쭉 던지는 거야. 그러고 그 다음 내려가고 수변전 설비 에너지 전략 해가지고 이제 위에 불렀던 이야기들을 쫙 이제 나열한 겁니다. 나열하면서 뭐요? 좀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거 위에 있던 법적 사항 말고 좀 더 이야기를 더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변압기. 아까 고적대 고 나온 거죠? 고율 변압기를 채택한다. 즉 여기 고율 변압기 뭐예요? 아까 최기동 씨가 말한 표준 소비 효율제 변압기 있죠? 네. 고율 변압기나 표준 소비 효율제 변압기가 똑같은 거예요. 자, 부하율이 낮은 곳은 손실비가 큰 변압기가 유리하다. 부하율이 낮으면은 부하가 조금 들어가요? 부하가 그러면 부하가 조금 있는 거죠. 부하가 조금 있으니까 자, 손실비가 PI분의 PC예요. PI분의 PC. 그러면은 자, 이거 이제 부하율 높은 거 먼저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헷갈리니까. 부하율 높으면 전류 많이 써요, 안 써요? 전류 많이 쓰죠. 자, PC는 I자승 R이에요. 그죠? PC는 I자승 R이잖아요. 그죠? PC는 I자승 R인데 부하가 높으면은 요 I가 크죠? 그러니까 부하가 높으면 PC 클 거 아닙니까? 그죠? 부하가 높으면 PC가 커? 그러면 솔직히 PC 작은 TR을 쓰는 게 낫겠죠? 그래도 부하율 높은 곳은 요 PC가 작은, 즉 손실비가 작은 TR이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반대로 부하율 낮은 데는 손실비 큰 게 유리한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손실비 큰 TR은 아몰포스 TR이에요. 아몰포스. 아몰포스 변압기는 어때요? 아몰포스 변압기 설명했나요? 안 했나요? 이 서울하고 같이 하니까 설명한 것 같아. 헷갈리네. 자, 봐봐요. 아몰포스 변압기라는 건, 자, 무부하에서 효율을 되게 올린 변압기예요. 무부하에서. 그래서 이렇습니다.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부하율이에요. 여기가 효율이에요. 효율.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60%. 부하율 60% 정도가 효율이 제일 높게 한 게 일반적인 변압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일반적.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몰드 변압기. 이런 애들. 이 일반적인 변압기. 자, 근데 아몰포스는요, 여기 한 30%. 30%대에 효율이 높게끔 딱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부하율 낮은 곳은 겁나 작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아몰포스 변압기. 아몰포스 변압기는 뭐냐면요.
철, 규소, 브롬, 탄소 이런 애들로 이루어진 철심이에요. 철심. 이거를 1250도씨까지 올려요. 1250도씨까지 딱 녹여요. 그래갖고 갑자기 15도씨로 확 급냉해요. 15도씨로. 이렇게 급냉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철심에 있는 모든 자구들이 막 이제 이 액체 상태니까 현란하게 이렇게 막 뒹구르뒹구르 있다가 갑자기 15도씨로 확 급냉을 하니까 얘네들이 자구가 원래 천천히 냉각을 시키면 자기네들이 막 움직이다가 자기 자리로 가고 따다닥따다닥 이게 반드시 다 정렬을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급냉을 시키니까 자기 자리로 가기도 전에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뭐 몰드 변압기 일반적으로 하는 방향규소 강판에 자구가 안에 내부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미세 자구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아몰포스의 자구들은 어떻게 돼 있냐? 이런 식으로. N극, S극. 그다음에 여기 N극, S극. N극, S극. 또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N극, S극. N극, S극. N극, S극. 이런 식으로 자유분방하게 막 흩어져 있다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한 번은 이쪽에 N극, 한 번은 이쪽에 S극이었다가 교류니까 다시 바꾸면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이 될 거거든요. 이게 1초에 120번을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그러면, 자, 가만히 생각해봐요. 요 N극, S극 딱 정렬되어 있던 애가 바꿀 때, 이걸 바꾸려고 할 때 돈다고 치면 일률적으로 얘네들이 돌 때 애하고 지금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뭡니까? 이 좀 뛰어나서 그러는데 더 바닥바닥 붙어 있어요. 그러면 돌라고 할 때 충돌을 한다고. 얘는 아주 충돌이 엄청나게 대규모로 충돌을 하면서 돌아요. N극, S극이 이 돌 때. 근데 얘는 있잖아요. 멀컹멀컹하게 떨어져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돌 때 충돌이 조금 떨어져요. 즉 철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철심에서 열이 생겨서 생기는 손실인데 이게 자석이 N극, S극이 변화가 이룰 때 미소 자구들이 돌아가면서 충돌에 의해서 생기는 게 철손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멀컹멀컹하게 있으니까 충돌이 적어요. 얘는 적은 거고 얘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철손을 엄청 줄인 겁니다, 얘가. 그래서 이 아몰포스가 이렇게 부하율이 낮을 때 철손이 줄여서 이런 식으로 효율이 높아요. 그 다음에 자구미세 TR이 있어요. 고율 몰드 변압기인데 이 자구미세는 어느 쪽으로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자구미세 변압기예요. 자구미세 변압기인데 이 녀석은 뭐 부하율 낮을 때도 높고요. 뭐 부하율 높을 때도 몰드 변압기보다 훨씬 더 높아요. 이거를 통상 현장에서 뭐라고 여러분들이 부르냐면 저소음 고효율 변압기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거 자구미세예요. 자구미세는 자석을 이루고 있는 미세한 자구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뭐냐면 철심에 있는 자구를 원래 지금 자구가 지금 N극, S극 이거잖아요. 이게 미세 자구인데 얘네들을 레이저로 코어를 갖다가 쏴가지고 하면 이 미세 자구가 더 조그만하게 줄어들어요. 이 미세 자구가 얼마나 줄어드냐면 이제 아주 코딱지만하게 N극, S극 이렇게 너무 조그만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미세하게 줄어들면은 어떻게 되냐면 큰 거 있었을 때는 큰 애들이 돌아가면서 꽝꽝 부딪히는데 미세 자구 하면 이 스핀이
조그만해져갖고 돌 때 충돌이 잘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엄청나게 뭐예요? 철심도 그거하고 다음에 얘가 부하율이 높더라도 어떻게 해요? 효율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변압기편을 다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부하율 높은 곳은 뭐가 위스자구 TR이 쓰고 다음에 부하율 낮은 곳은 뭐 아우르포스 TR을 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고효율기기 하면은 어떻게 해요? 지금 높은 소비 전력에서 고효율기기를 쓰면 이렇게 낮은 소비 전력으로 지금 소비 전력량이 줄어든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초전도 변압기예요. 초전도 변압기. 뭐 초전도 변압기도 나와요. 당연히 초전도 변압기 나오죠. 초전도 변압기는 이 변압기의 권선을 초전도로 쓰는 거예요. 권선을 초전도로 쓰면은 자, 실은 권선에서 열이 생기면 그게 뭐예요? 동선이죠. 그죠? 동선이 생기는데 I자승 R이 동선이잖아요. 근데 초전도는 R 값이 어때요?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I자승 R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초전도 변압기 좋죠. 그러니까 초전도 변압기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초전도 변압기 실용화 됐어요? 있어요. 예. 2000 변전소 쪽에 보면 초전도 TR이 일단 있어요. 예. 그게 상용화는 아니고 실용은 그러니까 시험 단계로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자, 이게 이 초전도가 되려면은 얼마요? 마이너스 196도 정도까지 내려가야 돼요. 마이너스 270도씨로 원래 내려가는 게 그건데, 그래도 고온 초전도가 생겨서 마이너스 196도까지는 내려가줘야 돼요. 그러면은 뭐요? 액체 헬륨은 너무 비싸지만 액체 질소 가지고 마이너스 196도까지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단열을 제대로 안 하면 금방 온도가 다시 올라가 버리니까 어때요? 그래서 마이너스 196도를 유지하려고 하면 냉각 기술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냉각 손실이 장난 아니야, 이게. 그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상온 초전도체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뭐예요? 상온 초전도체 한번 그거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예? 뭐 상온 25도에서 마이스너 효과를 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진짜예요, 뻥이에요? 에? 뻥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 모르겠어. 하여튼, 야, 그게 나오면은 그건 무조건 노벨 물리학상은 둘째 치고 완전히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뭐든지 다 난리 나요. 진짜로. 그거 하는 순간에. 어쨌거나, 이건 이제, 우리, 뭡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꼴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스너 효과에만 좀 특출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초전도를 하면 제로 저항 효과가 있어야 하고 마이스너 효과가 있어야 하고 다음에 조셉슨 효과 3개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다 배웁니다. 여기 에너지 편에 다 배워요. 여기 3개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스너 효과만 유리하게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에 이제 적정 변전 설비 용량 선점입니다. 여기 이잖아요.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정 팩터, 즉 수용률이나 부동률을 제대로 적용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 용량 선정하는 방법이에요. 부하설비 용량에 수용률을 곱하고 부동률을 나누고 여유율 1.1에서 1.1을 곱하면은 변압기 용량이 나오죠, 통상. 다음에 변압기 대수 제어를 통한 효율 최대점 근처에서 운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공식이 변압기 효율 공식이 나왔네요.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고, 입력을 출력 형태로 바꾸면 출력 플러스 손실이고, 그죠?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거고, 자, 출력은 어떻게 해요? V2, I2, 2차 측이니까 V2, I2, 뭐 킬로와트 따면 코사인 스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V2, I2 코사인 스타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M이 있어요, M. 이거 뭐예요, M은? 부하율이죠, 부하율. 그죠? 이게 100% 전부하율이면 여기가 1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I2에 I2 전류가
100%면 그냥 I2예요. 전부 하면. 근데 예를 들어 70% 부하다. 그러면 I2가 0.7 이렇게 곱해지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게 부하율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I2의 자승 R이니까 원래 하면 뭐 부하율 곱하기 I2 이게 실질적으로 전류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I2의 자승이니까 M의 자승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여러분들 나중에 10 가면 또 다시 다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여기에서 최대 효율 조건은 어떻게 되냐? 이게 철선이고 이게 동선인데 이 철선과 동선이 같아질 때 최대 효율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철선이에요. 철선. 이게 동선이고 동선과 철선이 똑같아지면은 최대 효율 조건이 되는데 이렇게 얘하고 똑같다고 치면은 PI는 M의 자승 PC 요거는 M의 자승 I2의 자승 R 이렇게 되고 어떻게 M을 놔두고 이쪽으로 넘겨줘도 되죠. 그러면은 M의 자승은 PC분의 PI가 될 거고 M은 뭐요? 루트 PC분의 PI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부하율이 낮으면 단독운전, 부하율이 높으면 병렬운전을 해라. 이거 이제 대수 제어를 해야 되니까 변압기 대수 제어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봅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하율이 낮으면 단독운전. TR이 세 대가 있네요. TR 1, 2, 3 세 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 대가 있는데 부하율이 높으면 이 TR 세 대를 다 써야겠죠. 그래서 부하율이 높으면 사용 TR은 TR 1, 2, 3예요. 그 다음에 좀 부하율이 한 중간 정도 됐다. 그러면 한 대 꺼도 되겠죠? 그러면 TR 1, 2만 사용해야겠다. 부하율이 아주 작으면 TR 1만 써도 되겠죠? 그래서 TR 1만 써도 된다. 즉 부하율 낮으면 단독운전하고 부하율 높으면 병렬운전해갖고 부하 변동에 대응하게끔 최대율 근처에서 운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걸 쓰려면은 잘 써진다 안 써진다? 잘 안 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좀 정확히 좀 외워놓고 계셔야 돼. 자 어디까지 했어요? 고적대까지 했어요. 이제 그 다음 뭐예요? 손실 들어가죠. 손실. 그래서 다음 보니까 손실 최소 변화 방식입니다. 자 손실 최소 변화 방식이 아까 뭐였어요? 투투나인급에서는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면은 2단 강압이 아닌 뭐 직강압 방식을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강압 방식을 쓰면은 뭐가 줄어든다? 철선 무부하선이에요. 철선 PI 우리가 손실 아이언 해가지고 철 아이언 해갖고 PI라고 하는 거예요. PC는 동선이에요. 그건 쿠퍼 해갖고 PC라고 쓰는 거죠. 자 다음에 고적대, 손실, 그 다음에 최대죠. 최대 수요 전력 제어입니다. 최대 수요 전력 제어 봤더니 자 디맨드 컨트롤이에요. 디맨드 컨트롤. 이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자 디맨드 컨트롤. 예측 전력이 목표 전력을 초과 예상시 예측한 전력이 야 이대로 쓰면 야 이거 이 전력이 얼마만큼 되겠는데 이런 예측 전력이요. 이 예측 전력이 목표 전력. 내가 이 전력 이내로 관리를 해야겠다. 이게 이제 목표 전력이에요. 예측 전력이 목표 전력 초과 예상 시 15분 내에 제어 대상 부하를 단계적으로 차단해갖고 최대 전력을 억제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이거 봐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단선 결선돼요. 통상적으로 단선 결선인데, 자, MOF에 이 MOF는 CT하고 PT가 있죠. 그래갖고 이거 메터링 아웃핏 아닙니까? 이 이제 얘를 통해 가지고 뭐예요? 전력 영향계에서 전력을 얼마 썼는지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뒤에는 뭐예요? 디맨드 메타예요. 이게 최대로 쓰는 전력이 얼마인지를 얘가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MOF 밑에 VCV가 있고 VCV 밑에 변압기가 있어요. 변압기 밑에 이제 일반 부하가 있고 다음에 얘는 끌 수도 있는 제어 대상 부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쓰는 전력이 어느 전력 이상이 되면은,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은, 내가 목표했던 전력을 넘어갈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펄스 검출짓기가 얘를 딱 검출해요. 그래가지고 감시부, 연산표시, 기록 경보를 통해 가지고 제어부를 통해 가지고 얘를 제어해서 얘를 꺼버리는 거예요. 이걸 딱 끄는 거예요. 그러면 제어 대상 부하는 얘는 스톱되는 거죠. 그러면 목표 예상됐던 전력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최대 수요 전력 내가 목표했던 그만큼 안 가고 중간에 딱 끌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있잖아요. 요 DM의 피크치가 딱 측정되면 이게 그 다음 달에 계약되는 그 기본 전기 요금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에서 내가 아파트 한 게 뭐 5,000kW 기본 요금을 했는데 이번에 엄청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써가지고 목표 DM 값이 뭐 6,000kW가 이렇게 찍혔다. 그러면 그 다음 달 기본 요금 훅 올라가 버려요. 왜냐면 한전에서 야 니네 5,000을 계약했었는데 6,000 쓰니까 우리는 이제 기본 요금 6,000을 올 거야 이래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그 달 엄청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달에 엄청 내려야죠. 그래서 다시 계약 전력 밑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DM을 달아놓고 그 밑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하는 거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그래프. 자, 봐봐요. 이 그래프 보면은. 자, 이게 뭐냐면, 자, 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가 지금 킬로와트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킬로와트가 막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전력량이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력량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봐봐요. 요 시점. 다른 데 상관없는데 요 시점. 이거 그래프가 지금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 짧은 시간대에 엄청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가 엄청 가파라요, 지금. 요 그래프가 엄청 가파라요, 지금. 그냥 완만하게 이렇게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바짝 올라갔다는 건 야, 이대로 놔두면은 15분 후에는 엄청나게 많이 찍히겠어.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계산. 우리가 목표는 이만큼이에요. 목표. 이걸 넘어가면 안 돼. 이 Q점을 넘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Q점이 안 넘어가게 일단 조절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하면은 15분 이내에 요 R점까지 올라가게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R점이 올라가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보니까. 자, 이 그래프요. 이 그래프를 잘 봐요. 이 그래프가 급작스럽게 딱 올라가는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다? 요 DT분의 DP가 요 기울기가 될 거예요. 맞아요? DT분의 DP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기울기로 가면 DT분의 DP, 이 DT 가는 동안 DP가 이렇게 간다면 요게 시간이 이만큼 갈 때는 여기 T에서 이만큼 갈 때는 얼마만큼 올라가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요 지점 봐봐요. 요 지점. 자, 요 기울기 파란색 기울기 이거 잘 봐요. 지금 현재 요 시점이야. 지금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인데 요 시점에서 지금 요 기울기 그러니까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는 얼마만큼 올라가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계산해 보면 여기 R 값이 P 플러스 델타 T분의 델타 P에 T 마이너스 T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자, 요거 왜 그러냐면은 파란색이 잘 없어. 자, 봐봐요. 요 비율대로 가면은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 기울기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확장되면 어디까지 가겠냐?
요 지점까지 R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Q점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거 넘어갈 때 여기서 바로 경보 때리는 거예요. 여기서. 야, 이대로 가면 기울기 이대로 가면 안 돼. 여기를 바로 줄여줘.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기울기로 갔을 때 이거에서 이거 가는 상태를 한번 보자고요. 자, 보니까 분명히 여기에 있는 요 조그마한 게 요 기울기하고 요 큰 거에 있는 요 기울기는 똑같은 거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일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T일 때 델타 P만큼이 갔어요. 맞아요? 이거는 지금 여기 이거를 뭐라 했어요? T-T죠. T-T일 때는 얼마만큼 가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가는 거지, 이만큼.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만큼 가면은 이건 뭐예요? R-P만큼 가는 거죠. 맞아요? 자, 이거 그대로 하면은, 자, R값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면은, 요거 원래 지금 A 대 B라는 거는 B분의 A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하면은 이거는 델타 P분의 델타 T는 R-P분의 T-T 이런 형태로 될 거라고요. 이걸 뭐 거꾸로 해도 상관없어요. 델타 T분의 델타 P는 T-T분의 R-P 이거는 똑같아요. 역수 취해도 똑같아요. 지금 교재에서는 이걸로 지금 한 거예요. 요걸로 한 거고, 요거 다시 풀어보면요. 요거 다시 풀어보면, 요거 다시 풀어보면, R-P는 뭐예요? 델타 T분의 델타 P의 T-T가 될 거고, 여기서 R 값은 P 플러스 델타 T분의 델타 P하고 T 마이너스 스몰 t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이 여기 그대로 나온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 그냥 그 비례식이에요. 중요한 건 이렇게 이대로 놔두면은 15분 후면은 어떻게 이 지금 목표치 Q 값을 넘어가겠다 이럴 때 여기에서 딱 경보를 발해서 이 경보 가지고 여기 제어를 딱 끌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했죠? 자, 다음에요. 이제 최대 수요 전력 제어인데 최대 수요 전력은 가장 많이 쓰는 전력. 최대 수용 전력, 최대 수요 전력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가장 많이 쓰는 전력을 제어하겠다는 건데 요렇게 지금 한 거는 디맨드 컨트롤이고요. 요렇게 하는 거 디맨드 컨트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피크 컷, 피크 시프트, 뭐 벨리 필링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 벨리 필링은 원래 아니고요. 자, 피크 컷이나 피크 시프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자, 피크 컷이요. 이거 보니까 내가 목표값이 여기에요. 목표값이 여기인데 이 시간대에 이렇게 올라가게 생겼어. 그러면 이 올라간 거를 끊어버리자 이거예요. 피크치를 잘라버리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피크치를 이걸 여기를 자르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자를 수 있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때만 발전기를 가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피크컷 발전기 이렇게 불러요. 발전기를 집어넣으면 피크컷 발전기가 되는 거고 또 이때만 여러분들이 ESS에다가 충전해왔던 에너지를 이때 여기 푸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기자동차 다 충전해갖고 지금 있어요. 근데 전기자동차를 다시 꽂아놔. 그럼 전기자동차에 충전되어 있던 게 다시 나가는 거야. 그러면 전기자동차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제 전기 팔아먹는 거지. 내가 샀을 때는 뭐 킬로와트당 100원, 내가 팔아먹을 때는 110원 이러면은 전기 자동차 입장에서는 좋으니까 팔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음에 이제는 피크 시프트예요. 자, 이쪽이 지금 이렇게 최대 수요 전력이 이렇게 높아지게 생겼어. 그러면 여기 있는 쓰는 부하를 이렇게
자, 여기 시간대거든요. 뭐 새벽 시간이나 아니면 심야 시간대로 이렇게 옮겨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한 오후 6시에서 9시 돼갖고 이제 막 가족들이 퇴근해갖고 막 씻고 뭐 운동하고 뭐 밥 먹고 엄청 막 쓰고 있어요. 이게 그때 뭐 아파트 옥상 꼭대기에 뭐 이 물탱크에다가 물을 올리기 위해서 양수 펌프가 가동돼 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넘어가게 생겼어. 그러면 그때 양수 펌프가 가동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멈췄다가 양수 펌프 가동하는 건 새벽에 한다든지 아니면 심야 경보할 때 뭐 11시 넘어가고 한다든지 이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옮긴다 이런 이야기고. 자, 벨리 필링은 이거는 그 최대 수요 전력은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이때 너무 안 쓰는 거야. 너무 안 써서 어떻게 해요? 이때 소비를 권장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부하율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계약을 1,500km로 계약을 해놨어요. 1,500km로 계약했는데 평상시에는 1,500km를 쓰는데 아니 한 몇 정도 시간 뭐 예를 들어서 오후 뭐 4시에서 한 8시까지는 1,500이 아니고 한 100km 써. 그러면은 낭비 아니에요. 낭비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시간대는 좀 이것들 좀 많이 써. 이때 쓸 거 여기다 좀 많이 써 해갖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부하율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벨리 필링은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게 그냥 종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다음에 역률 개선 및 역률 자동 조절 장치입니다. 자, 보니까 역률 개선을 하는데 자, 지금 어떻게 했냐면 자, 집중 설치했을 때요. 아까 그 변압기 이렇게 돼 있고, 자, 변압기 이렇게 있고, 여기다 이렇게 집중 설치했죠. 이렇게 집중 설치할 때 얼마만큼 했냐? 변압기가 500kVA 이하면 5%. 만약 여기가 변압기가 400kVA. 그러면 400kVA 5%인 4, 5, 20kVA 콘덴서를 달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 이게 500에서 2000kV예요. 여기가 만약 1000kV야. 1000kVA 변압기다. 그러면 4%니까 얼마요? 40kVA 콘덴서를 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역률 자동 조절 장치인데 이건 뭐냐면은 예전에 콘덴서 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콘덴서 가변군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콘덴서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건 콘덴서를 변화시켜요. 이 콘덴서를 변화시키는데 이 콘덴서는 어떻게 했냐면 콘덴서 군을 만들어 놓고 자, 지금 현재 무효 전력 가지고 콘덴서를 투입할 건지 그러니까 10개를 투입할 건지 9개를 투입할 건지 8개를 투입할 건지 자, 무효 전력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역률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전압 가지고도, 모선 전압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다음에 타임 컨트롤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타이머를 놔갖고, 이거는 부하율이 타이머에 따라서 그 시간대에 따라서 뭐 정확히 일정하게 있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녁에는 얼마 썼다가, 다음에 새벽에는 또 얼마 썼다. 이게 패턴이 맨날 똑같다고 하면은 이거를 그 타이머를 설치하고 조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음에 모선에 흐르는 전류 가지고도 조정할 수 있고 다음에 특정 부하가 들어가면은 그때 투입하고 특정 부하가 투입되지 않으면 그때는 투입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특정 부하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예요? 콘덴서 자동 제어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자, 다음에 이제 전이죠, 전. 그래서 적산 전력계, 층별 임대구역별 적산 전력계. 다음에 잡이죠. 자동 제어 설비. 그다음에 뱀스를 설치한다.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지금 현재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이 나온 거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는 거예요. 좀 기타 사항으로 쓴 거예요. 보니까 적정 전압을 유지하고 효율을 향상시키고 가부하를 억제시켜야 돼서 과전압을 억제해야 된다. 과전압을 억제하면 뭐예요? 전력 손실이 철손이 올라가고 전력 파괴가 되는 거를 방지한다 이거예요. 지금
철손이 증가하는 걸 방지한다 이런 거예요. 철손이 증가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기다가 이거 차라리 방지 써야 돼. 이걸. 자, 철손 증가하는 걸 방지하고 절연 파괴되는 게 방지된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가운데 또 점 찍었잖아요. 그죠? 다음에 적정 TR에 탭을 선정하고 가부하도 억제하면은 절연 열암의 수명 감소, 출력 저하를 방지한다 이런 이야기. 다음에 변전실은 가급적 부하의 중심에 배치해야 된다. 다음에 분산형 전원을 확대해갖고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전기자동차, 소형 열병합 발전 등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신재생 에너지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